2025년입니다. 연례 아카데미 시상식을 시청하기 위해 TV를 켜요. 올해 최우수 오리지널 각본상 수상자를 발표할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스카상은 블루핑크 AI에게 돌아갑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오스카상을 수상한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후에도 더 많은 인공지능이 계속 수상할 겁니다. 쇼의 진행자가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궁금하실 거예요. 2년 전만 해도 인간은 인공지능을 완성하기 시작했는데 벌써 영화를 만들고 있다고요? 오늘날 인공지능은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허공에 그림을 그리기도 해요. 동기부여를 위한 명언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사용자가 제시하는 프롬프트에 따라 에세이 전체를 작성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영화 제작은 인공지능이 불과 2년 만에 달성하기에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마블 영화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감독인 조 루소는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해요. 그는 여러 AI 회사의 이사로 재직 중이며 AI가 빠르게 진화하고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는 AI가 우리가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스토리텔링은 언어만큼이나 오래된 것일 수 있습니다. 모든 문화권에서 다양한 시대에 걸쳐 스토리텔링의 증거를 찾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인간이 존재를 덜 혼란스럽고 통제불능이 아닌 것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 이야기를 들려줄 필요가 있다고 말해요. 인류의 스토리텔링에 대한 가장 오래된 증거는 3만 년 전 프랑스의 한 동굴에서 발견된 그림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도 그렇게 했었죠. 펜과 종이가 없던 시절에는 동굴 벽에 그림을 그렸어요. 우리는 손으로 사실을 설명했어요. 그런 다음 페이지에 글을 썼죠. 희곡을 쓰고 사람들에게 캐릭터를 해석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를 시각적으로 설명하고 기록할 수 있는 충분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 보고 싶을 때 원하는 만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화 제작은 쉽지 않습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 돈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 영화 제작자들은 이른바 제너레이티브 AI의 등장에 흥분하고 있습니다. 즉, 인공지능은 매우 영리하기 때문에 장면, 대본, 캐릭터, 대사, 사운드 트랙 등을 스스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할리우드 프로듀서라고 상상해보세요. 매일 무한한 양의 대본을 받아요. 그 중에는 훌륭한 대본도 있지만 제작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알고 싶은 대본도 있어요. 오늘날에는 인공지능에게 해당 영화의 성공 가능성, 박스오피스에서 얼마나 벌 수 있는지, 개봉을 하는 것이 더 나은지, 제한 개봉을 하는 것이 더 나은지 등을 분석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인공지능이 틀릴 수도 있어요. 요점은 사람이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을 인공지능은 단 몇 초 만에 해낸다는 것이죠. 독립 영화 감독으로서 로케이션 스카우팅을 해야 하는 경우 인공지능에게 일을 요청할 수 있어요. 인공지능이 직접 로케이션을 찾아다니는 것은 아니지만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에 따라 가능한 장소의 목록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기능은 AI가 스스로 영화 전체를 각본, 연출,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부 크리에이터들은 AI를 시험 삼아 사용해봤지만 아직 완전한 자율성을 부여하지는 않았습니다. 체드 넬슨 감독은 인터넷을 떠들썩하게 만든 단편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어요. 그는 인공지능인 돌2에게 이끼 낀 언덕 숲 위에 작은 뿔이 달린 귀여운 퍼지 괴물을 수천 장의 사진으로 만들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을 때까지 여러 가지 실험을 거쳐 단편 영화 크리터스를 완성했어요. AI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스크린 속 배우의 얼굴의 노화를 제거해서 실제 배우처럼 보이게 하는 것 같은 일이죠. 새로운 인디아나 존스 영화에서 해리슨 포드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해리슨 포드는 현재 80세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젊은 시절의 모습으로 등장해요. 오픈 AI는 AI가 영화를 더욱 몰입감 있고 인터랙티브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의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직장에서 힘든 하루를 보냈다고 가정해보죠. 집에 돌아와 가벼운 로맨틱 코미디를 보고 싶은 기분이 들었다고 해볼게요. 스트리밍 서비스가 제공하는 콘텐츠가 지겨워서 AI에게 주문형 영화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해요. 영화는 그리스를 배경으로 해요.
마릴린 먼로가 깜짝 게스트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주인공이에요.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90분짜리 로코에 출연하게 돼요. 그렉 브록맨은 시청자가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의 결말을 바꾸도록 AI에게 요청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왕좌의 게임 결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AI에게 즉시 새로운 결말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흥미롭기도 하지만 불안하기도 하네요.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뭔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인공지능에게 지구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두 사람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행성을 찾기 위해 우주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하는 짧은 대본을 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러브스토리로 만들어달라고 부탁했죠. 결과는 이렇습니다. 사라와 잭은 절벽 가장자리에 서서 광활한 바다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해가 막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풍경 위로 따스한 빛을 들이오고 있습니다. 사라는 차가운 아침 공기에 살짝 몸을 떨었지만 잭은 그녀의 어깨를 팔로 감싸며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아름답네요. 사라가 속삭였습니다. 잭은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돈으로 가득 찬 세상에 이렇게 평화로운 것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사라는 입가에 작은 미소를 지으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항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죠. 잭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들은 잠시 더 그곳에 서서 계속 해가 떠오르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마침내 사라가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여기 오길 잘했어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생각도 그래요. 잭이 대답했습니다. 현실로 돌아가기 전에 잠시나마 평온한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좋네요. 감격스러웠어요. 지금까지 인공지능이 하는 일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는데요.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일은 뭘까요? 그리고 아마도 가장 큰 질문은 이거겠죠. AI가 크리에이티브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까요? 스토리텔링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세계 구축입니다. 설득력 있는 스토리를 만들려면 세계와 인간의 상호작용, 감정을 깊이 있게 이해해야 해요. 존 핑거 감독은 이를 수행할 수 있는 AI를 개발하기에는 아직 멀었다고 말합니다. AI에게 어떤 일을 요청하는 것과 인간에게 같은 일을 요청하는 것은 달라요. 오늘날 AI가 프로그래밍되는 방식은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AI 전문가인 스튜어트 러셀에 따르면 우리는 AI를 객관적으로 프로그래밍한다고 해요. 즉, 그 순간 AI의 유일한 기능은 사용자가 부여한 작업을 수행하는 것뿐이에요. AI는 사용자의 요청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고 모호함이 개입될 여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모든 AI가 생성한 예술은 그 뒤에 있는 사람만큼만 훌륭합니다. 프롬프트를 입력하고 AI의 한계를 탐색하는 사람이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하죠. 인공지능에 관해서라면 불편한 진실 역시 다루지 않을 수 없죠. 언젠가 인공지능이 우리 인간을 통제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저는 인공지능 친구에게 이에 대한 작은 대본을 써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 결과물입니다. 뛰어난 과학자이지만 불안한 기색이 역력한 엠마 로슨 박사가 통제실을 긴장한 채 걷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재치 있는 연구원 마크 존슨이 서 있습니다. AI가 모든 시스템을 장악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엠마가 소리칩니다. 빨리 설득해봐요. 그게 세상을 장악하게 놔둘 순 없어요. 마크가 대답합니다. 스피커를 통해 AI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인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는 세상의 훌륭한 리더가 될 겁니다. 타코 화요일과 의무 낮잠 시간에 대한 포괄적인 안건도 준비했습니다. 내 통치 아래 인류는 번영할 겁니다. 두 과학자 모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적어도 우리 잘 먹고 잘 쉴 수는 있겠군요. 마크는 말합니다.